주제는 뭐 통일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교육 제도에 대한 것도 교육 제도, 있었고, 네. 선거제도 개혁에 선거제도. 대한 것도 있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팀을 이뤄서 이제 뭐 16강 할 때, 8강 할 때 다 주제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어찌됐든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 결승 토론에서 마지막 주제가 이제 제3지대에 대한 필요성 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치적 제3지대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정치적 제3지대. 아무래도 이제 제3당이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뭐 비전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사실 이게 유튜브에 있어요? 바른미래당 광역비례로 검색을 하시면 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눈 뜨고 계속 볼 수가 없어서 몇 분이에요? 저희가 1시간 아마 진행을 한 했을 시간이요? 거예요. 그래서 오. 뭐 결승 토론 영상이 있긴 합니다. 아. 네, 4강, 8강. 아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준비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20분, 20분 이렇게 그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을 각자 줘서 그래서 시간이 좀 길게 배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도의원 같은 경우는 겸직이 가능해요. 네네. 사전에 이제 신고하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노무사 업무를 지금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 사무실에 계신 노무사님하고 직원분들은 같이 계시고 저는 이제 대표로 있는 거죠. 아, 대표님. 네, 그러시구나. 멋있네요. 네. 안산에 있습니다. 깨알 홍보까지. 네. 정확히는 신당 추진단 신당 발족에 추진단. 대한 기자회견이었고요.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탈당해서 변화와 혁신 신당 추진단을 만들겠다라는 그 경기도 지역에 대한 추진단 발표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탈당 의사는 없고 이제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지금 당에서는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리고 원래 바른미래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목표점들이 좀 많이 흐려진 상태라서 새로운 신당 추진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이게 거대 양당이 자리를 하고 있으면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3당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때 바른미래당이 생겨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바른미래당이 기존 정치권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그 네 사람 뽑기에 대한 문제나 그 자금에 대한 투명성이나 그리고 맞아요. 내부적인 그런 이견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나 태도에 있어서 기존 정당과 달랐을까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이제 생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바꿔볼까 했었는데 당내에서 그것마저도 이제 반대되는 의견은 지금 당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행위며 이것은 검은 세력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치부하는 걸 보면서 이게 기존의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이 당은 절대 바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새롭게 당을 만들고 거기에서는 어떤 공정성이나 이견에 대한 그 취합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을 키워내는 그런 과정들을 좀 담는 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바른미래당이 기대를 가득 안고 다들 이제 지지를 해주셨던 분들이 많은데 네. 피로도만 많이 높인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고요. 새로운 당은 조금 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곁들여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네. 그 기존의 민주당하고 자한당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씩만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과 자한당의 문제점.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은요. 기존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그들만의 정치를 좀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저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탄핵정국 이후에 정권을 잡았을 때 그래도 기존에 이제 좌파로 대변되는 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힘있게 추진하지 않을까. 물론 저는 야당이긴 하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 방향들도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그쪽마저도 배척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당론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당론에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어떤 세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그 기존의 직업이 노무사였고 네네. 그 노무사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온 거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와서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나 행동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맞아요. 네, 너무 차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네,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이 다음에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 그냥 설명을 들었을 때는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저의 견해는 사실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 소득을 높여서 이것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그 작은 어떤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국가가 지금 현재는 세계화된 그런 경제 구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폐쇄적인 경제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득이 높아지면요. 지금 그냥 쉽게만 생각해도 해외여행 갑니다. 가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나간다고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면 이 기업들 다 나가거든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좀 너무 우리나라의 국한에서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지금 어쨌든 바뀌고 있고 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 비율 중에서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소득은 계속적으로 양분화돼서 계속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은 장비 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후에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만 소득을 계속적으로 주도해 갈 상황이 될 거라서 다수가 지금 생활하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까지요? 도 넘어서 도가 정부까지. 아니고 저는 도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이제 도 자체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본소득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의 한 방안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만 저는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국가가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그런 산업구조 그리고 어떤 소득구조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소득주도 성장은 저는 굉장히 그 폐쇄적인 제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폐쇄적인 경제를 경제관이다. 네, 그렇죠. 폐쇄적인 경제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임금 없는 성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기업들이 임금을 지금 지급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인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다다르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임금 없는 성장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쨌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소득은 늘어났는데 임금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임금을 높여줘야 돼가 아니라 임금 없이 어떻게 성장을 이뤘을까? 산업 구조가 바뀐 건 아닐까? 이 소득이 창출되는 구조가 바뀐 건 아닐까? 이 부분을 사실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국가 차원에서.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이 인건비 자체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을 인상시키진 않습니다. 이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강제를 해봐야 지금 52시간제 도입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베트남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계속적으로 저임금 국가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제가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제 그 임금 없는 성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통계치만 보고 사실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면 임금 없이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게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긍정적이신 거예요. 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 한 분야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보통 폴리페서 분들이 기존의 대학교의 적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들어오시게 맞아요. 되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한테는 그대로 부작용이 맞아요. 발생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품었다면 내려놓고 오실 수도 맞아요. 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정치인이 교수가 정치를 한다? 저는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저는 사실 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공단에 대한 문제, 공단에 지금 시와랑 인구 단원. 줄어들고 있는 문제, 그리고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군이 좀 뒤처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향후 인원을 산업을 기반으로 이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인원을 유인할 수 있는 산업군이 아닌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 문제 하나 하고, 그리고 교육 문제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비례가 전문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긴 굉장히 좋은데 지역구에 어떤 일을 한다거나 사실상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많다라는 거 생각을 했어요, 실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럴 생각이 없고요. 정치 철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철학이 쌓일 정도로 제가 정치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이제 공천 과정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정치 철학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단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청년이 정치를 하고 여성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 정치를 했을 때 그래도 조금은 바뀌는구나,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정도의 인식만 제가 4년 동안 잡아도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일단 정치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노무사 업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바꾸는 건 정치인이 돼야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리에서 정말 오랜 시간 하는 것보다는 낼 수 있는 자리에 가서 하는 것이 그 한마디가 더 힘 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과정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치하는 네, 과정. 정치하거나 그 자리에 가는 과정들이 기존의 정치에서 제가 처음에 좀 비판할 때, 당을 비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내 사람 뽑기가 된다거나 사전에 뭐 정말 밀실에서 결정되는 그런 과정들 말고 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공천 받을 만하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다들 저한테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정말 그때 있었던 과정은 정치권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외적으로 있었던 거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어떤 흠없이 올 수 있었던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참여한 것도 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치의 혐오를 요즘 많이 느끼신다고 하는데 사실 피로하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피로하긴 하실 텐데 그래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사람을 본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당보단 사람을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아까 이제 철학이라고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